자기는 털끝 하나에 손에도 안 보려고 그러면서 그냥 돈 있다고는 자랑에는 꼽아서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먼저 돈 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신발끈이나 묶고 있고 그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거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자기 인성이나 자기들이 관계를 못하고 자기 자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자기만 떨어지니까 이상한 학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또 그렇게 또 가서 또 그 미친놈들하고 같이 그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요. 전혀 저는 학원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인간한테는. 그냥 우리는 이런 학원에 다닌다고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지가 가가지고 다 하고 나서 뭐 학원 시스템이 안 좋니, 뭐 이렇게 뭐 가르치면 안 되는. 그럼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은 누군데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엊그제도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어디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같은 그 반에서 똑같은 선생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100점 맞냐고요. 왜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은 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못해요. 왜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는 세상에 똑똑한 짓은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탓을 하기는 이미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남 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들하고 모여가지고 저를 시컬컬한 것들, 그거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뭐 추방당했다. 아이고, 한국 가니까 추방당했대. 추방. 전화해서 물어봐요. 추방당했는지.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따라게 알 수 있는데 왜 본인의 내피셜로 추방당했다 그래? 그렇게 당하기를 얼마나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저 새끼들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사실 다 뽀롱이 나는데 저것들이 안 돼야지 내가 했던 말이 설득력이 없고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저것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안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남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항상 제 커뮤니티에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줘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나도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그런 걸 베풀다 보면은 나한테 수만 불, 수십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갖다 줄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근데 안 되는 걸 바라고, 저게 안 돼야지 내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자랑스럽다.
상대를 까 부셔야지 내가 올라선다는 이런 썩어 빠진 생각으로 뇌를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보세요. 추방됐는지. 왜 추방됐는지 한번 물어봐요. 추방이 뭔지. 남을 추앙하세요. 추앙. 추방이라는 말보다 추앙이 좋잖아요. 추앙이. 요즘 드라마에서 추앙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추접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남을 욕하고 남 안 되는 것을 바라면서 추접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추앙받을 만한 짓을 하고 남을 추앙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걸 원했으면은 그 사람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한국 갔다 온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또 그 같이 살았던 그 아주 그 이상한 그 세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 그 집에서 살았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옆방에서 막 하는 소리를 듣고 그놈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계속 막 정보를 물어다 줬더라고.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뭘 안다고.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에 가가지고 댓글을 막 아는 척하고 달아놓은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세작질이나 안 하면서 그러면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그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물어다 주면은 또 그걸 방송, 콘텐츠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국 갔다니까 이거 추방됐네? 그러니까 이게 추방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시간은 뭐 어떻게 보상해? 내가 뭐 언제 네가 보상해주면 되잖아. 네가 더 좋은 방법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전화해봐. 전화번호 알잖아. 카톡을 하든지. 왜 추방됐는지 나도 좀 궁금하니까.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추방됐다고 네가 그러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말을 섞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세작이 물어다주는 그거 조그만한 누가 뭐 했다 그러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거 하고 딱 매치 시켜가지고 이건 추방. 그래가지고 방송을 막 떠들어 놨어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그런 일 없으니까. 한번 계속 떠들어 보세요. 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 자기가 정확하게 근거도 없는데, 자기 뇌가 이상하게 잘못됐다는 그걸 가지고 그 뇌에서 시키는 대로, 막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그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이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해낸 거죠.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추방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거 추방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한번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했더니 추방 맞더라.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해서 그런다. 한번 얘기해보라고. 계속 인터뷰를 하든지. 인터뷰하는 게 가장 좋겠네. 본인 뭐 나이 뭐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모든 당신을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봐요. 니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LMI를 한 번이라도 찾아주려고 노력해본 적이라도 있어? 15년 하면 20년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는데 뭘 했다는 거 뭔데? 뭐 그냥 15년 20년 했다고 추앙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뭔데? 그걸 왜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은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니들이 얘기하는 거 말끝 하나로 다 박살 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뭘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게 뭐, 진짜 인정을 하고 그러지. 뭘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논쟁을 하자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좋은 방법으로. 논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경험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얘기하고, 지식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을까를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게 그게 토론이고 논쟁이에요. 남을 비아냥거리고 그걸 논리로 짓밟아 가지고 그 사람을 눌려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자고 하는 게 논쟁이고 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토론과 논쟁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 처먹어가지고 한국에서 맨날 쓰레기 같은 정치 뉴스 보니까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고,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이런 거를 매일 듣고 보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개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있어요. 그 사회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온 세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5년, 20년 전에 아무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형성됐던 자기들의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을 한국 떠나오면서는 버리고 이 선진국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잘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의식을, 그리고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멈춰 있어요. 20년 전의 사고들이.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온 사람들에게. 요즘에 온 사람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한 분도 그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정치 현실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점점 퇴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지금은 제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 현실 속에서도. 그건 국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정말 잘해서 그러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이런저런 그냥 제 소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본인 생각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내가 계약서를 써줬어요? 이거 된다고 돈 주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고 그 계약서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그 1000배 만배 물어줄 테니까. 한국에서 희망이 없어가지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좀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되든 안 되든 뭐 인생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걸 이루어야지만 인생이 성공이고 그런가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좀 더 다른 삶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Hi Samsung, trailer ready tonight. Leave Monday morning as soon as reset is done. San Diego for Friday 8 a.m. 미치겠네. 뭐야 이거. 아니요, 내가 내일 들어가는데 지금 그 트레일러가 지금 벌써 준비됐다고 그러네. 샌디에고.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따 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조리 36번입니다. 제가 캐나다를 떠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희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더라고요. 제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제 뭐가 희망이 있어야지 내가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건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 인생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도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돌출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이들의 꿈도 내가 여기서 꿈이 더 이상 없으면 아이들 꿈도 여기서 멈출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가서 몇 년 희생하더라도 그게 된다는 보장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나는 그냥 안 돼도 그냥 내 인생에서 없는 거고, 그냥 죽어도 거기서 그냥 죽겠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죽든지 뭘 하든지 그런 각오를 갖고, 내가 여기 더 이상 한국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서 캐나다에서 미국이든 뼈를 묻겠다, 북미에서,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내가 꿈을 설정해놓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제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제가 뭐 그냥 고생했던 거 얘기하면은 뭐 그냥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제 이민사회에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도 그 사람들의, 여기서 미국에 와가지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라고 그런 스토리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재밌는 거고, 그냥 막 비참하게 얘기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비참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고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보람된 날들이었어요. 어떤 식이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연락도 안 했다고요. 네, 한국 사회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뭘 한다 그러면은 너 잘했다고, 그렇게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반드시 돼, 내가 응원할게, 이런 얘기보다도 야, 그 나이에 가가지고 뭘 하겠냐, 그냥 여기서 살아라, 거기 가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위에 얘기해보세요. 캐나다 간다 그러면은, 어이구 잘 생각했다, 너는 그래도 참 용기가 있어서 좋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지켜봐 줄게, 꼭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저 주위에 한번, 주위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나 한번 뜬금없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나 캐나다 가가지고 내 트럭 드라이브 할 거라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가.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생활하다가, 뭐,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돼가지고, 뭐, 애들이 뭐, 소주 한잔 하자고 문자가 왔길래,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랬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할 때는 부정적인 기운들이 싹 감싸 들어와요. 잘 된다,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해도 내가 예기치 않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것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도 힘든데,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두려움,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처음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훨씬 많을 텐데, 뭐, 말도 잘 안 통하죠. 뭐, 문화도 다르죠. 그것도 겁이 나서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다시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싶은데, 이것만 되면은 나는 또 내가 다른 세상을 또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도 전에 주위에서 미친 짓이다, 그거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신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트럭커가 가는 길이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나 가다 보면은 무수한 상황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를 가야 돼요. 딜리버리가 됐든 회사를 다시 들어가든 여기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지만이, 그 목적지까지를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들 봐요. 저렇게 가면서 손 흔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인상 푹 쓰고 그냥 죽지 못해도 한다는 식으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웃지도 않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하찮은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하찮은 일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런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 있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는 하찮은 일 없습니다. 그거 하찮은 일 하나도 최선을 못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거 해야지만 나는 돼,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 들어올 때 딱 내 마음속에, 내 호주머니에 3개월치 홈스테이 비하고 내 마음속에는 중형 23장을 품고 왔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나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 작은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뭔가 될 거라고.
별의별 그 상황도 다 많고, 여기가 우리가 가다 보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햇살이 좋은 그런 뭐 평탄한 길, 그 뭐 직선길만 뭐 100km로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뭐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가다가 또 폭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의 목표를 또 달성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지옥이죠. 네. 거기 가면은 행복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참으면 된다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행복이 어디 가면은 그게 내가 상상한 이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이 가는 길이 다 행복이에요. 이런 게 이걸 즐기지 못하는데 가서 내가 그 행복 그 지점에 가면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같은 지점에 가면은 행복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기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자기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나갑니다. 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순간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상황도 즐기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10년 후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인류를, 이 온 우주를 창조를 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에 가장 공평하고 잘했다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구든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천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기 재능이 다 달라요.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미술적인 재능도 있고 운동에 대한 재능도 있고 각자의 탤런트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탤런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현재가 계속 미래를 이어줄 수는 있죠. 근데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한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면은 뭐 천사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대신 내려와가지고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거들먹거리는 부자가 자기 한 치 앞도 모르고 갔다가 집에 가서 나가다가 그 기둥에 머리를 박고 집에 가서 죽잖아요. 그 옛날 거기서 그 구두 수성공으로 그 일하던 그 천사가 그 고급 가죽을 가지고 저승 갈 때 그 신는 신발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좋은 부츠를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싼 그 부자가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 가죽을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난리를 친 거죠. 자기 몇 달 수입으로 살 수 없는 거 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왜 사람 죽었을 때 신는 신발을 지금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 뒷날 그 집 화인이 와가지고 자처지 지금 얘기해서 알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먹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있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어디 가서 내가 먹구름을 만날 줄 모르는데 저 구름이 있다고 내가 가다가 멈출까요? 이런 역정들을 다 헤치고 나갑니다. 지금 어디야?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 우리 동료 트럭커 분이 지금 와이오밍에서 지금 눈을 만나가지고 도로가 클로즈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트럭스탑에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5월 20일입니까? 5월 20일 날 눈을 볼 수 있는 게 와이오밍입니다. 나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더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부 남부는 더워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사천에 온 세상에. 근데 이 한여름과 요즘에 또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졌습니다. 뭐 보통 막 30도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중부 이쪽하고 이제 동부 이쪽 일부 지역도 굉장히 더워요. 어제도 오는데 3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한여름에 한국에 33도라면은 뭐 그 여름에서 엄청나게 더운 날씨죠. 그 후덥지근하고. 이 여름에 하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선물이잖아요. 거기 아니면 와이오밍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거기 갔으면은 정말로 막 신나게 이제 그 5월에 눈을 보면서 갈 것 같아요. 도로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눈 왔던 흔적들이. 방금 내렸던, 어제 내렸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첫눈일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보는 첫눈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길 몸 막혀가지고 못 간다고 투덜투덜 하고 있고, 오늘 700마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다 뺏겨가지고 못 간다고 그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돈으로 연결시키면 불만이 생겨요. 돈하고 연결이 안 되면 불만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하면서 내 감정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토에서
와이오밍에 눈 보러 간다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2,000km가 넘게 가가지고 2,500km 정도 가가지고 눈 보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드는가. 5월에 눈을 보러 간다, 구경하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다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돈 버는 와중에 만나는 선물이잖아요. 이 파릇파릇한 막 솟아나는 이 봄의 생명력을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나 활기차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싶어요. 이것만 보러도 가고 싶어요. 산에서 지금 막 깨어나는 이런 그 연녹색의 가장 봄에서 아름답다는 색깔 연녹색을 볼 수 있다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서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꽃 축제 한다 그러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가는 와중에 만날 수 있다면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면서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가는 일정 중에 만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선물과 같은 것들이 저는. 다 다르잖아요. 어제 캔사스에서 오면서 다르고 여기 또 지형 다르고 특히 여기 미저리는 언덕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뭐 심한 언덕은 아니고요. 계속 뭐랍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와이오밍처럼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여기 미저리 하고 아이오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쭉 길이 그 오르막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내리막을 가가지고 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기 올라가면은 또 이런 길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갑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게. 탄력 받아가지고 또 오르막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또 처지면은 또 조금 힘을 주면은 또 가볍게 올라가지고. 벌써 1시, 토론토 시간은 1시 13분이 돼버렸네요. 아까 제가 11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빙 하는 게 2시간이 넘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떠들기를 지금 2시간 이상 떠들고 있어요. 똑같이 일이 나타났죠. 저기 앞에, 저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저기가 이제 오르막입니다. 앞이. 계속 지금 이제 내리막을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을 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오르막으로 올라간다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은 50년을 살든 60년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 그 어느 시점에 그런다고 뭐 100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그 사는 만큼 재밌게 살고 가고 지구에 소풍 왔다 생각하고 소풍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다가도 가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뭐 뜻하지 않는 또 보물찾기 해가지고 행운도 또 얻을 수도 있고 똑같잖아요. 우리 사는 게. 오르막 왔어요. 지금 이제 약간 뭐 차가 55마일까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여기서 또 탄력 받아서 쭉 앞에 또 오르막을 향해서 갑니다. 또 내리막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이
광활한 초원에 또 이런 녹색을 만끽하면서 이 계절만 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좀 지나면은, 여름 지나면은 색깔이 좀 더 짙어지고 점점 이제 또 풀들도 말라갈 거고. 마치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자기 스스로 이제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못하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마지막까지 의식을 놓기 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서 소풍 와서 남겨놓은 추억과 내가 베풀어 놓은 선행밖에 없어요. 본인이 찍어놨던 그 라이브 영상 유튜브에서 영원히 보관해 줄 거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한번 누워서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추악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그렇게 낭비를 했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들에 정열을 쏟으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피를 토할 겁니다. 물론 그런 자각도 못할 겁니다. 아마 이미 내가 그런 내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다 펴져가지고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겠죠. 내가 지나온 시절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5시간이든 6시간이든 떠들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는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진이 남겨져 있었으면은 사진만 이제 보고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랬는데, 이제 미디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그런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개인 하나하나가 옛날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는. 왜? 나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유튜브가 또 보관해 주잖아요. 돈도 안 줘도. 요즘은 이제 돈을 좀 내야지 또 이제 많이 보관해 주고 이제 그런 서비스로 또 이제 바꿔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건 유튜브라는 것은 물론 이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해 두면은 내가 평생 내 후손이 있다면 후손도 볼 수도 있고, 내 가족도 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볼 수도 있고, 내 친구도 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남기고 싶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몇십 불 되지도 않아요. 구독자 4,000명 된다 해가지고 수입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되겠습니까? 몇십 불, 50불, 60불 될까 말까. 이제 카메라 비용도 안 나옵니다, 이제. 솔직히.
그런 걸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내가 이런 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만 시켜놓으면은 제 명의로 들어가가지고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언제든지 꺼내볼 수도 있고 저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남겨두고 싶고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남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려는지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봐도 쪽팔리고 창피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정신이 이상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죠. 그걸 쓰이면 절대 안 보입니다. 본인이 그걸로 자각이 되면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든 어서 정신질환이든 자각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아프리카에 살던 어디 러시아에 살던 중국에 살던 어디 전혀 문명하고 상관없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들이 고전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원시적인 살아가는 방법들도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려요. 전혀 그런 거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만 가지고 내가 또 해왔던 그것만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옛날에 그냥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돈만 잘 보면은 세상을 잘 산 거라고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오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괜히 이런 문명을 몰라서 그러겠냐고. 그게 그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내가 그걸 만끽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점점 쾌락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떠드는 게 행복이었어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있는데 그런데 또 이쁜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비싸다는 이제 고급도 술을 마시면서 또 즐겨요. 그것도 또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없어요. 더 자극적인 쾌락을 또 찾아 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해봐도 더 이상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뇌에서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걸 자극해주는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것은,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감동받았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첫사랑의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솟아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대량으로 분출된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강제적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냥 손쉽게. 왜 다른 걸로 재미가 없거든요. 돈은 있겠다. 세상 해봐야 돈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재미없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물론 돈이 많아도 보람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사회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한인들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한테 가질 수 있는 엔돌핀이거든요. 엔돌핀보다도 더 1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 그래요. 그 다이돌핀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감동받을 때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좋은 걸 보고 그럴 때 다 그런 게 다 감동받는 거잖아요. 감동을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좋은 걸 보고 감동하지 못하고 저기 뭐 풀이 색깔이 그 저래 막 그냥 아씨 오늘 날이 왜 이렇게 우중중해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엔돌핀이 나오겠냐고요. 헬로?